그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w consistent evidence that Omicron is spreading significantly faster than the Delta variant. And it's more likely that people who have been vaccinated or have recovered from COVID-19 could be infected or reinfected.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또 내년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는 해로 만들자며 크리스마스 모임 등 연말 행사를 취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방역 수칙 준수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tter to cancel now and celebrate later than to celebrate now and grieve later.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한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WHO의 국제보건 규정에 따른 규칙과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아 대응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원을 알 때까지 더 강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미래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발생한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이 이달 1일 미국에서 처음 보고된 뒤 19일 만에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비율은 일주일 사이 6배가량 늘면서 지난주 65만 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Right now, as I speak to you in the United States, more and more of the isolates that are being identified and sequenced are of Omicron. 미국 내 첫 번째 오미크론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기저질환이 있던 텍사스주 50대 남성입니다. 보건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미크론은 미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LA에서는 새해맞이 행사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워싱턴 DC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한 달 만에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I will be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today that is primarily to expand our administrative tools to make sure that we can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administratively, including buying goods and services.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면 봉쇄 정책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달리 2억 명이 넘는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금은 매우 다른 지점에 있다며 부스터샷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 3차 추가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이번엔 4차 접종도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진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러한 권고를 환영하면서 의료관리기구 등에 즉각 4차 접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은 3차 접종 뒤 최소 4개월이 지나면 또 한 번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오미크론 극복에 도움이 되는 4차 접종에 신속히 응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기저질환을 앓던 이스라엘 60대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뒤 처음으로 숨진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근 신규 확진자는 2개월 만에 최대인 1,300명대를 기록했고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절반가량 차지합니다. המספרים עדיין לא גבוהים, אבל זה וריאנט מדבק ביותר, ובקצב הכפלה של כל יומיים שלושה, כמו שאנחנו רואים בכל העולם, ניתן לומר שהגל החמישי החל.
부스터샷 접종자마저 돌파 감염 사례가 늘면서 다른 나라들도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위주로 4차 접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한 잦은 백신 접종이 국민 피로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4차 접종은 뜨거운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효입니다. Celebrando que se ha apagado el volcán y va por todos los habitantes de la isla. Una marca que creamos en el año 2019 no fue creada por el volcán, que eso también hay que recalcarlo, sino que ya estaba creada hace 2 años atrás, ¿no? Pero bueno, cogió esta inercia que nos... Sí, nos están pidiendo vino para llevar a la casa, pero nosotros no se lo vendemos. La ceniza volcánica, el picón, la lapille, que expulsan los volcanes, concretamente este último, el de Cumbre Vieja, ¿no? que bueno, ha estado 80 y pico días en erupción, pues toda esa ceniza que aparentemente ha destruido, porque aparentemente no ha destruido, también ha construido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잠시 뒤 주차된 차 문을 열어보고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시 나타나 다른 차를 훔쳐 달아납니다. 이후 천안에서도 차 3대가 연달아 없어졌는데 한 가출 청소년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구속된 16살 A군은 지난달 가출한 뒤 서울과 경기, 포항과 논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급차와 오토바이 등 10대를 훔쳤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금품만 훔친 경우까지 포함해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22명, 피해액은 2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A군은 차에 있던 $5,000도 환전해 일부를 사용했고 훔친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선물하기도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2, 3일마다 다른 차를 훔쳐 바꿔 타고 휴대전화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범행 표적이 된 건 문이 잠기지 않아 사이드미러가 펴진 차들이었습니다. 오락실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고요. 차 안에 스마트 키나 예비 키를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해서 차를 훔쳐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군이 탔던 차에서 나온 물건들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의 주택가 골목, 한 남성이 급하게 뛰어오더니 주차된 차량에 올라탑니다. 뒤쫓아온 시민 여럿이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누군가 긴 막대를 바퀴 사이로 넣어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후 5시 50분쯤 인근 주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주차된 차를 타고 달아나려던 40대 남성을 인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당황했었어요. 차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보였거든요, 칼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깜짝 놀라고 좀 당황했었고. 근데 이제 그 쫓아오신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용감한 거죠. 이 남성은 택배 기사인 척 속이고 가정집에 들어가 60대 노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나던 길이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피해자 딸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 주민들이 협세해 범인을 뒤쫓았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려다 카센터 사장이 바퀴에 꽂아 넣은 드라이버 때문에 실패한 범인은 차에서 내려 또다시 달아났습니다. 딱 본 게 바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퀴에다가 드라이버를 찔러 넣어서 이제 못 가게 이제 막은 상황이죠. 일단은 차로 도주를 하면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는 분들이 협심해서 도주 과정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러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검거를 도운 카센터 사장과 러시아 국적 40대 남성에게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글로벌 스포츠용품 전문 회사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사무실에 있는 직원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원 130여 명 가운데 참여율이 51%에 달합니다. 최근 들어서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 케어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10명 가운데 8명은 재택근무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출퇴근 시간 절약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출퇴근 때문에 겪는 대중교통 이용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활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측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용노동부가 올해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업체 6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계획을 조사했더니 4곳 가운데 3곳이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축소에 계속 시행하겠다와 현재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기업이 각각 48.4%와 26.8%였고 중단하겠다는 기업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또 재택근무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너무 좋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국내 재택근무 근로자는 2019년 9만 5천 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0만 3천 명, 올해는 114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재택근무를 운영 중인 곳은 48.8%로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무상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 원 지원, 재택근무 시설 구축 비용 2천만 원 지원 등 비용 지원 사업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4만 명에 육박하며 1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의 비중도 처음으로 20%를 넘겼습니다. 거꾸로 엄마는 처음으로 80%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엄마의 휴직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는 16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을 더욱 늘리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올립니다. 육아휴직 넉 달째부턴 임금의 50%만 주던 걸 받고 계속 80%를 지급하고 아기가 돌되기 전인 부모가 모두 휴직하면 석 달에 최대 1,500만 원을 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육아휴직 쓰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넓히면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대로 뚝 떨어집니다. 회사 규모에 따른 양극화도 극심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명 중 6명은
300인 이상 기업에서 나오고 4인 미만 기업은 5%도 채 안 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이 여전하기 때문인데 최근 3년 동안 육아휴직자의 3분의 1은 복직을 못하거나 반년 안에 사표를 썼습니다. 육아휴직 불이익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잘 법은 정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강력한 홍보를 통해서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무엇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귀농 4년째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홍성대 씨. 딸기는 요즘 같은 초겨울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 주문이 많아서 딸기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딸기 작황은 수확량이 좋은 편이라고 전국적으로 그러는데 저희는 지금 수확량이 작년 대비 좋은 편입니다. 귀농 첫 해와 두 번째에는 쓴맛을 봤습니다. 달걀보다 알이 크고 맛은 좋지만 재배가 어렵다는 아리앙 품종의 천적 흰 가루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렐라 농법과 유황 농법을 도입하고 최적의 환경 관리 시스템을 갖추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훈증기를 사용해서 유황을 태우고 있는데 이 아리앙 딸기는 흰가루병이 굉장히 약한데 그 유황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흰가루병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달고 단단한 품질이 보장되자 대형 마트와 백화점 납품은 물론 해외 수출길까지 열렸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전체 생산량의 절반까지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지금 해외 현지에서 우리 아리향 딸기가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향이 좋아가지고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현장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진청은 아리향 품종의 확대 재배를 적극 권장해서 현재 설향 품종으로 편중돼 있는 딸기 시장에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미얀마가 원산지로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채소 삼채. 단맛과 쓴맛, 매운맛 등 세 가지 맛이 납니다. 이 삼채는 혈당과 체지방을 낮추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건강식 열풍과 함께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잎과 뿌리까지 전부 다 먹을 수 있고요. 한 개의 그 종근을 가지고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거의 20배 이상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유익한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삼채의 효능을 밝히기 위해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물이 담긴 수조에 2마리의 실험용 쥐를 풀어놨는데 한 마리는 도피 공간을 찾아 쉬는 반면 다른 한 마리는 계속 물속에서 허둥댑니다. 도피 공간을 찾아 쉬는 쥐는 8주 동안 삼채를 먹은 쥐로 삼채를 먹지 않은 다른 쥐보다 공간 학습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삼채는 또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원인 물질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잎보다 뿌리를 먹었을 때 이 같은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삼채의 이러한 기억력 및 인지능 개선 효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친화형 식품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삼채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포탄 세례에 구멍이 난 철모와 총탄에 벌집이 된 수통. 6.25 당시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유물들입니다. 백마고지에서 전투태세를 갖춘 채 발견된 유해를 비롯해 올해 발굴된 전사자 유해 379가 70년 만에 봉안됐습니다. 강원도 철원 인제, 경기도 파주 연천 등 6.25 당시 격전지 41곳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들입니다. 봉안식을 마친 이들 유해는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명예롭게 예우하는 행사를 통해
국가의 책무를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22일 수요일에는 신원이 확인된 13위의 안장식을 엄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국가 무한 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시작된 유해 발굴 사업으로 지금까지 12,000여 명의 국군 전사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발굴 이후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군이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는 7만여 개입니다. 하지만 아직 수습되지 못한 6.25 전사자는 12만 명이 넘기 때문에 유전자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 앱입니다.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를 인식시키면 접종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긴급사태 중이라도 업소나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입니다. 당장 백신 접종 기록 가운데 오류가 나타난 것만 10만 건에 이릅니다.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기록도 400만 건을 넘는데 일본 정부는 증명서 발급부터 시작했습니다. この確認はその中で修正が必要なものと必要でないものも含まれている。これ433万件という数字になっております。引き続き自治体の皆さんには作業今もしていただいてますし、 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마이넘버 카드는 발급률이 4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지털 증명서에 대한 관심 역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紙のっていうか注射した時のあれがあるんで、それをなんかもう見せればなんかの時大丈夫ですよね。なんで特別にデジタルじゃなくてもいいかなみたいな。分からなかったです。 노인들에게는 디지털 방식의 발급 자체가 문턱이 높습니다. 각 지자체에는 발급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ね、いずれはしなくちゃいけないかと思うんだけど、今日はちょっとまだ、今はちょっと私あんまり目がよく見えないんで。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리는 앱도 내놨지만 이딴 오작동 끝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잘못된 증명서 발급은 혼선을 부르는 만큼 접종 기록 수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에서 웨이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명 인터넷 쇼핑 호스트입니다. 스마트폰 생방송으로 옷과 화장품 등 갖가지 물건을 팔면서 중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웨이야는 지난달 쌍십일 할인 행사 때는 무려 1억 명을 생방송에 끌어모았습니다. 皮肤消毒水，它是可以直接就是接触你的皮肤的，可以喷到身上的。 하지만 중국 세무당국은 웨이야가 소득을 빼돌리면서 1,200억 원의 탈세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징금과 벌금까지 모두 2,500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에도 버거운 돈이지만 중국 당국은 감당할 만한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이야의 총 재산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가수 지망생에서 쇼핑 호스트로 진로를 바꾼 웨이야는 최근 2년 반 동안에만 1조 원 넘게 벌었습니다. 재산 1조 원이 넘는 인터넷 유명인, 즉 왕홍이 속속 나타나면서 탈세 조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税务部门将持续加强对网络直播行业从业人员的税收监管。 중국의 이른바 인터넷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이미 181조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어 신흥 부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때문에 중국 당국이 인터넷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공동 부유, 즉 부를 나누는 차원에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